풍부하고 깨끗한 청정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실천하며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계세요. 부자농부 계세요. 한여름 뙤약볕에 인기척 하나 없는 농가. 부자농부와 연관이 있다는 선풍기 하나 들고 찾아 나섰는데요. 과연 부자농부와 선풍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역전의 부자농부 팀에서 왔는데요. 네네. 선풍기 하나로 부자 되신 농부님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박창섭입니다. 찾았다, 선풍기.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죠? 저희 농장에는 50대 정도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선풍기를 쐬는 애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선풍기를 쓰는 애들이 따로 있다고요? 하우스에서 일하는 부자농부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얘긴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선풍기 바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식물이요? 별별 호강하는 작물들을 다 봤지만 선풍기 바람 쐬는 식물은 처음입니다. 이 식물들로 얼마나 버시는가요? 열대식물 농장으로 연매출 12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와우, 12억! 상상 초월입니다. 330여 제곱미터의 하우스 한 동. 이곳에서 어떻게 1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지 분명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록달록한 희귀한 색상과 독특한 문양의 낯선 식물들로 10억 부자 농부가 된 성공 비법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여름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오후, 자신보다 먼저 식물부터 챙겨주는 부자 농부. 시원한 물줄기에 생기가 돋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애는 색도 바라고 찢어지고 해충이라도 입은 걸까요? 아, 아니요. 요 무늬 때문에 유명한 아이예요. 색바랜 얼룩무지 때문에 유명하다고요? 어? 그러고 보니 여기 잎이 다 흰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네요. 두 가지 물감을 설렁설렁 휘저은 것처럼 이 무늬가 특별한가 보죠? 지금 많은 아이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지만 키우는 개체마다도 무늬 발현이 다 다르듯이 무늬 상태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아이예요. 바라봤을 때 예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식물을 돌보는 집사라는 뜻의 신조어 식집사가 있을 정도로 희귀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 이런 학명을 붙고 있어요. 네? 좀 이름이 주문 같지요?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게 같아. 하하, 맞나요? 아휴. 알보 몬스테라 뭐 이렇게 불려오는 아이인데 요즘은 잎 한 장에 이 아이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웃돌 정도로 좀 비싼 몸값을 가지고 있어요.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여섯 장이니까 이 화분 가격이 300만 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자생하는 식물이 아니다 보니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워낙 플랜테리어적으로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찬느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더 상승이 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무늬가 아름다운 희귀 관엽식물은 소장 가치가 있어 부르는 게 값. 그러나 관엽식물의 매력은 어린 식물부터 교감하며 키워내는 맛이 진짜라고 합니다. 인기 많은 아이로는 뭐 이 아이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핑크 주얼리라 그래서 싱고니움 계열 중에 한 종류인데 예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개체마다 조금씩 존재를 하는데 한 그 정도 선에 거래는 되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서 생각보다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 아이 중에 한 종류예요. 이 아이도. 몬스테라 두비아라는 종류인데 커갈수록 이 아이도 나중에는 한 1m 넘는 크기로 잎이 자랍니다. 아직도 한 40cm 조금 넘게 컸는데 어릴 때는 아주 작은 잎에서 점차 커가면서 구멍도 없던 잎들이 나오다가 점차 변신을 합니다. 조금씩.
어릴 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매력이 또 존재하는 아이고요. 에스쿠엘레토라 그래서 구멍 잎으로 해서 이 아이도 어릴 때는 또 다른 모습, 조금 커가면서 아예 좀 다른 모습으로 나중에 크게 됩니다. 몬스테라 종류 중에 무니아단솔이라는 종류거든요. 이 버랄막스라 그래서 바리에가타라고 오리발 시계초라고 조에피라고 이름은 생소하지만 하나같이 독특한 입의 희귀 관엽식물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베고니아 종류에서 목베고니아 종류로 마큘라타라는 아이인데요. 키우기도 조금 쉬운 편에 속하고 예쁜 자태를 좀 이렇게 뽐내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 아이 중에 한 종류입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이 아이는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한 2만 원 정도예요, 요새. 아, 죄송해요. 제가 식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저희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혼 3년차 새내기시랍니다. 결혼은 남편 따라 시작한 농사. 늘 웃는 얼굴이 아니지만 귀농초기엔 사정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처음엔 조금 싫었어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농사라고 해서 처음엔 좀 꺼렸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기 있으면 진짜 시간이 한 1시간에 한 15분, 20분 정도 같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 금방 가요. 세일이 나올 때 제일 좋아. 신기. 아내 얼굴을 보다가 그만 어린이집을 따버린 부자농부. 멀쩡한 걸 부러뜨리면 어떡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뭐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공간에서 하나 둘씩 그냥 한쪽 공간에서 구석 부분에 한두 아이 키우던 게 취미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이 돼서 생업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관엽식물 척척 박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었네요.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농장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골드셀럼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색도 예쁘게 나오고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 뿌리 내렸으면 크게 까탈스럽게 안 굴 거거든요. 잎 모양이 다양하고 고가의 식물이다 보니 농장에 와서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손님이 꽤 많다고 합니다. 구경하는 재미도 썰썰하고요. 어머니 생신 선물을 좀 사려고 왔거든요. 조금씩 저도 배워보고 저희 어머니 선물도 드릴 겸 이렇게 한번 오늘 방문했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아이랑 다 동일한 아이들입니다. 나중에는 더 커지다 보면 구멍도 나오고 약간 그게 더 매력이에요. 눈에 담아 예쁜 건 알겠고 이제 문제는 가격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일까요? 이 아이는 잎 3장에 지금 한 장 더 올라오고 있고 이 아이를 보내면 한 70만 원 정도. 네? 많이 비싸죠? 그러나 원래의 취미가 있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용으로 작정하고 온 손님 큰 맘 먹고 효도 선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게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관엽식물 매출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판매된 건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 저희 관엽식물로 연매출 한 2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농장 수익 관엽식물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2억 원. 매출도 쨍 해도 쨍하고 비추는 농자. 어린잎 넉장 화분이 70만 원. 고가의 식물을 키우는 비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니 화분이 왜 물속에서 나와요? 아하 수경 재배하시는구나. 그럼 물이 좀 특별한가 보죠? 물은 일반 지하수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하수로만 이렇게 식물을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지하수는 아니고요. 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옳다구나. 특별한 비법이 없을 수가 없죠. 부자 농부를 따라가 봤는데요. 지하수를 특별하게 한다는 것의 정체. 이거 뭐예요? 애들 밥 좀 만들어 주려고요. 네? 아니 비법 공개해 준다더니 갑자기 무슨 밥? 밥을 준비한다는 부자 농부.
자루 속 가루를 찰지게 반죽부터 하는데요. 얼추 된 것 같기도 한데. 다 됐습니다. 이제 애들에게 이 밥을 어떻게 주나 한번 볼까 하는데, 아니 식물들은 왜 그냥 지나가요? 아하, 물탱크실이 따로 있었네요. 여러 개로 나뉘어진 물탱크,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수조 안에는 저희 예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조? 예쁜 아이들? 아니 통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얘들아, 잘 있었니? 얘들아, 아니 정말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반죽. 그런데 그때 다가오는 검은 정체. 저건 뭐죠? 길고 검고 하나도 아니고 장어 맞아요? 장어 맞습니다. 아니 여긴 물탱크가 아니라 장어 양식장이었던 거군요. 아니 벼랑간 장어가 왜 나와? 관엽식물로 억대 매출을 올린다는 부자농부의 농장에 장어가 웬 말입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게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 그래서 장어 양식하는 물로 식물들한테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식물은 또 장어가 사는데 환경값을 좋게 물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최고의 관엽식물을 키워라. 관엽식물 농원과 장어 양식장이 이어져 있었던 농장. 하나의 물을 식물과 어류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조에 있는 물이 그대로 식물들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대로는 아니고 한 가지 비법이 더 있어요. 장어를 키우던 물을 식물에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이 있다는데요.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간 곳에는 진짜 물탱크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물을 정화시키는 여과 장치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이런 여과 장치가 없이 공급을 했을 때는 이제 장어의 이제 불순물, 특히나 또 장어 사료 같은 경우는 좀 점성이 조금 짙은 성질을 보여요. 그런 것들이 좀 식물 뿌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괴롭힐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물이 좀 오염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여과 장치로 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물 같은 경우가 이제 장어가 먹는 사료 찌꺼기나 배설물들이 바로 이제 여과 장치로 걸어가는 첫 번째 침전조예요. 그래서 이 침전조를 거쳐서 크게 가라앉는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고 그 다음 여과 장치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물고기 배설물이 섞인 물을 6차례 여과해 식물에 유용한 성분을 넘겨주고, 식물은 물고기의 안 좋은 질소를 흡수해 다시 물고기 수조에 되돌려주는 순환형 친환경 농법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양식과 식물 수경 재배가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로 결혼 3년 차, 농사는 2년 차. 서울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며 만나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 양평으로 내려왔을 때까지만 해도 농사는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답니다. 이게 농사 지으려고 와이프랑 결혼을 이렇게 해서 시골로 이렇게 데리고 왔던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는 그거에 있어서 제가 농사를 좀 제안하게 됐죠. 아니 웬 농사 짓지도 않아본 걸 어떻게 하려고.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정말. 그러나 남편은 꼼꼼하게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시연해봤고 그 가능성을 확인한 후 3억 원을 투자해 아쿠아포닉스 시설을 올렸습니다. 첫 선택 작물은 쌈 채소. 수확률은 높았고 팔로도 하나둘 늘었습니다. 무농약, 무비료, 그리고 물고기가 키운 건강한 식물 이런 테마로 조금 더 어필을 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젊게 다가가려고 해서 많은 마케팅이나 도전을 했었는데 사실상 수익을 내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였었습니다. 시설비는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엽채류를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키웠다라 그래서 돈을 더 받으면야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시장 상황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채소 쪽에서는 전혀 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걸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관엽식물을 키우게 됐어요.
대중성보다는 마니아 소비층을 겨냥해 취미로만 키우던 희귀 관여식물을 아쿠아포니스 농법에 적용한 부자농부.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출은 쌈 채소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요즘은 관엽식물 바라보는 게 그냥 일적인 걸 떠나서도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관엽식물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 약간? 약간 애증의 존재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빠져 있어요. 내 사랑을 더 주는 것 같아, 식물한테. 안 와요. 돌아오질 않아. 구경하느라. 해가 기울어진 시각, 농장을 나온 부자농부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제작진도 따라 나섰는데요. 양평의 산세 깊은 곳으로 한 10여 분을 달려온 부자농부. 숲이 우거진 길 한편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다정한 신혼부부 손을 꼭 잡고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펜션 아닌가요? 농장 일 끝내고 휴가차 왔나 봅니다. 역시 청년 농부는 남다르네요. 그렇죠. 일할 땐 일하고 또 쉴 때는 제대로 쉬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펜션이 집이에요. 원래는 펜션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귀농을 해서 펜션을 집으로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펜션이 집이라고요? 운영을 접은 펜션에 시집 살림을 드린 거군요. 덕분에 매번 특별한 끼니를 준비하는 듯한 효과가 연출됩니다. 펜션이면 맨날 놀러 오는 기분 나고. 처음에만 그러고. 근데 가끔씩 해먹어. 펜션 할 때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 아쿠아포니스 하실 때가 더 좋으세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펜션 할 때는 손님들한테 너무 치여서 제 신랑이랑 둘이 좀 이렇게 좋아요. 그러고 보니 펜션 운영 경험 덕에 숯불을 들고 하는 모습이 꽤 자연스러운데요. 분위기도 좋고 불도 아주 완벽합니다. 그게 다 어울리냐? 직접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키운 장어. 퇴근길에 잡은 거라 탱탱하니 신선도가 아주 최고입니다. 언제 배고파. 뭐 펜션 정리랑 관리도 있지만 이 바베큐도 어찌 보면은 이제 본 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셀 수 없었어요. 하루에도 막 손님분들 거랑 막 저희 거랑 막 피려 그러면 하루에도 막 많을 때는 한 10몇 번씩은 폈으니까. 예. 진짜 잘 펴요. 안 태우고 맛있게 잘 구워. 봐봐, 노릇노릇하잖아. 바비큐 전문가 솜씨로 구워낸 노릇한 장어. 그 맛이 아유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맛이라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구워진 것 같은데 하하 어디 아유 이제 맛 좀 볼까요? 아이고요. 뜨겁다. 맛있어? 맛있네. 아 좋겠다. 이번엔 안에 한 점. 그래 맛있어? 목살 오랜만에. 진짜 맛있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바비큐. 고된 하루가 바로 보상이 됩니다. 아우 이 맛이 진짜 사는 맛이죠. 다음 날 부자농부의 일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부지런히 장어 양식장으로 가는 부자농부. 날이 더워지면서 양식장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8개 수조 중 출하가 가능한 장어를 확인해 볼 참인데요. 바닥에 가라앉은 장어들을 깨워 뜰채로 건져내 보는데 오호호호, 야, 오, 녀석들 힘이 아주 넘쳐납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는 장어들, 마리당 1kg 내외의 무게가 판매용 장어로 적당한 크기. 이 정도 크기면 출하에도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얘네들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장어를 데려가요? 출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다는데, 아니 그곳이 어딘지 무거운 장어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농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건물로 장어를 들고 들어갑니다. 농장에서 가져온 장어를 가게 안 대형 수조에 쏟아 붓는데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배달이라도 온 건가요? 아, 여기는 저희가 키운 장어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요즘 평균 저희가 한 달에 한 2톤 정도 판매를 하고요.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3톤 요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엔 조금 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장어 판매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직거래 판매처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공간엔 수조도 있지만 장어를 손질할 작업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어 손질이 아주 힘든 일인데요. 2년차 부자농부 실력은 오우, 이 정도면 허허, 야, 뼈 손질도 쓱. 깔끔합니다. 꽤 잘하시는데요. 구조가 간단해서 큰 가시 하나만 발려주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주의할 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장어가 이렇게 자라면서 조금씩 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손질할 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잘 뜨는데 난 지금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분도 장어 뜰까? 저도 조금 뜰 줄 알아요. 근데 빨리는 못 뜨고요. 아주 천천히는 떠요. 그래도 잘 떠요. 예. 나도 한번 해볼게. 손 조심하고. 칼 한번 물게 닦고 해. 부착 무술하는데 과연 아내분은 잘 뜰 수 있을까요? 에? 오늘 안에 끝나는 건가요? 좀 빨리는 못 떠요. 아, 그럼요. 뭐 빨리 뜬다는 말은 안 하셨죠? 이 어떡하냐. 큰일 났네. 괜찮아. 우리가 먹으면 돼. 어려워요. 저 몸이 동그래가지고 미끌미끌하고 이래서 뜨기가 어렵어요. 도와주려고 연습하는데 별로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다칠까봐. 손 많이 베가지고 저도 하다가 예전에 처음에는 진짜 많이 다쳤어요. 수많은 연습량의 결과겠지요. 한 마리 손질에 아주 몇 초면 떴다. 진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장어 손질은 서툴지만 택배 포장은 1등인 아내분도 칭찬합니다. 그때 매장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kg 갖고 먹을라나? 2kg 먹어. 2kg 주세요. 밑에 걸로 할까요? 예. 그래서 6만 원인가? 손질된 장어를 진공 포장으로 소포장해 판매를 하는데요. 몇 마리예요? 오늘 2마리씩 나오네요. 2마리면 4마리면 껐다 애들아. 장어 사러 오셨나 봐요? 예, 당연히 자주 사다 먹어요. 여기 지금 몇 번째 와요? 네? 우리 여러 번째 온다고요. 비린내 안 나고 이렇게 나고 바로 잡아갖고 바로 하니까 신선도 있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쿠아포닉스로 키운 장어 판매 한 해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온라인 판매랑 직거래 판매에서 연매출 한 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장 수익 장어 판매로 연 매출 10억 원. 자기야 준비됐어? 준비됐어. 관엽식물 관리에 나선 부자농부 부부. 그런데 멀쩡한 입을 싹둑 허허, 자 참 여기도 저기도.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냥 키우면 어쨌든 식물은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판매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잘라서 번식을 해서 개체수를 늘려야 또 이제 많은 비용과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성공 비법 세 번째. 꺾어지러 관엽식물의 개체수를 늘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라. 식물의 가지나 잎을 잘라낸 후 다시 심는 방식의 꺾꽂이, 일명 삽목 방식으로 번식을 해주는 부자농부. 이렇게 늘어난 식물이 수익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와우, 대박! 예를 들면 이런 아이 하나 삽수를 잘라서 뿌리를 내리고 키우면 한 환경값마다 다르지만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멋진 큰 성체로 이렇게 커요. 성장세가 한번 올라가면서 이런 삽수를 여러 개 만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0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장 수익 총정리. 희귀 관역식물 판매로 2억 원, 장어 판매로 10억 원 해서 총 연매출 12억 원. 박창섭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최고의 관역식물을 키워라. 두 번째, 장어 판매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세 번째, 꺾어지러 관역식물의 개체수를 늘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정말 큰 공간에 뭐 새도 날라다니고 뭐 물고기도 살고 식물도 정말 크고 멋진 그런 식물원이자 어찌 보면 테마 공간 같은 하나의 이렇게 생태계처럼 그런 공간을 한번 가꾸어 보고 싶다. 그런 건 꿈꾸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지기를 도전하는 청년 농부. 박창섭 부자농부의 푸릇푸릇한 미래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늘 응원하겠습니다.